일단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고 저는 이제 하이탑에드 대표원장 권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날도 춥고한데 이렇게 애써서 오신 만큼 좀 좋은 정보 드릴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도 들어와 있는데 학생들한테도 참 좋은 정보가 될 것 같고, 그다음 동관고는 대부분 지금 지원해서 됐을 거거든요. 축하드립니다. 학생들도 다 축하드리고, 지금 이번에 상황을 보니까 동관고는 되게 많이 지원한 것 같아요.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지금 된 경우는 되게 좋은 경우가 고려 앞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동관고에 좀 특화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좀 저희 학원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하거든요. 뭐 성남에 있는 뭐 특히 이제 국정이나 미래학비 효성고등학교는 이제 인원이 적지만 나머지 이제 다 전체적으로 하는데, 동관고는 특히나 좀 결과들이 더 좋은 것 같고 또 더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늘 좀 데이터 준비하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하나씩 제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제목은 동관고 대입 성공. 대입에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다음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성남 토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생 중 평생고 나왔고, 충북대 의대 다니다가 중퇴하고 이제 아이들 가르친 지 한 20년 정도. 초반부터 이제 입시 쪽을 했었기 때문에 한 20년간 입시를 봐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역의 입시는 그래도 그동안에 꽤 많이 봐온 그런 상황이고, 저희 대입 실적도 이번에도 지금 현재 고려대 2명이 갔어요. 잘 갔죠. 근데 고려대 둘 중에 하나가 동관고에서 갔더라고요. 그 친구가 연세대도 같이 붙었고, 그 다음에 고신대 의대 간 친구도 있어요. 작년에 하던 친구긴 하지만 그 친구도 저희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가르쳐 오던 친구들이고, 그래가지고 뭐 이화여대도 있고 그것도 동관고에서 갔더라고요. 그래서 뭐 경희대 뭐 이런 데 많이 가요. 경희대, 중앙대 이런 라인은 좀 많이 가고,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에 학교도 좀 잘 보내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학교 분석인데, 제가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드릴 텐데,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분석에 이 인원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큰 특이사항은 없어요. 다만 이걸 여기다 실어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어머님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으면 학교 알림이 아시나요? 네이버에 학교 알림이 검색하시면 동관고 나올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웬만한 것들은 다 검색해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자료 준비한 것도 거기서 검색해 놓은 것도 많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좀 어려운 정도, 이런 시설 현황 이런 것들은 다 빼고, 일단 동아리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자, 동관고는 기본적으로 사립고등학교잖아요. 그 역사가 있는데 원래 미술중점고등학교였거든요. 기억하실 줄은 그때 약간 좀 동관고가 입시가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바뀌면서 학부모회에서 좀 강력하게 주장하기를 좀 시험을 어렵게 내라, 이렇게 되면서 좀 그다음부터 입결이 올라오고, 그다음 입시 전략반도 만들면서 우감 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지원하셔서 아시겠지만 꽤나 괜찮은 것 같아요. 동관고의 적절한 난도. 예를 들어 이제 이따가 시험 분석해서 이렇게 비교해 드리겠지만, 성일고 같은 경우는 시험이 너무 어렵거든요. 물론 성일고도 좋은 학교지만 입결도 잘 나고, 동관고가 약간 적절한 정도의 선에 있다. 어떤 내신 난도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동관고도 입시에 진심이거든요. 평생고, 동관고, 그 다음에 성일고, 이 학교들은 전부 다 사립고등학교들이죠. 그다음 성남고, 성남여고, 국정여고, 국정고 이런 쪽은 또 국립고등학교잖아요. 그래서 사립고등학교들은 최근에 입시에 되게 진심이고 좀 잘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생기부 얘기도 좀 하셨고 동아리 얘기도 좀 하셨는데, 일단 첫 번째 동아리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특히 학생들도 같이 들어와 있어서 참 좋은데, 동아리는 중요한가요, 여러분들? 학생들 동아리 중요한가? 그래요? 그래요. 자, 동아리는 왜 중요하냐면, 일단 입시를 좀 살펴보면은 일단 학생부 전형에는 교과 전형이 있죠. 알고 계시죠? 우리 학생들은 아까 보니까 제가 원래 예비고일 제가 연애 6회를 정규 설명회를 하거든요, 학생들에게. 그래서 6회 중에서 1회 스타트한 걸 안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줄 테니까 꼭 보고 봐야 돼. 이제 진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과 전형은 간단히 얘기 드리면 학교의 내신 등급에다가 수능 최저 등급을 합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대학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내신 등급을 따기가 좀 좋은가요? 다른 지역에 비해? 분당에 비해서는 좀 내신 따기가 좋죠. 그렇죠? 이유는 내신은 어차피 이제 등수 싸움인 거거든요. 퍼센트 싸움이고. 그랬을 때 상위권이 오일조밀하게 많지 않다는 게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1등급에 들어가기가 좀 더 좋다. 분당권이나 강남권은 잘하는 애들이 워낙 두텁게 있고.
특히 동광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남학생들 중에 되게 이렇게 뭐랄까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애들이 많이 지원하는 데가 성일고예요. 주로 성일고. 그다음 풍생고는 좀 다른 계열이에요. 풍생고도 많이 지원하죠. 그다음 여학생 중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좀 많이 나뉘는데 숭신이나 풍생이나 동광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동광 쪽의 비율이 막 되게 많지는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잘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지는 않아서 등급 따기가 좀 유리하다. 그럼 등급 따기는 유리하고 그럼 최저 등급만 잘 맞추면 뭔가 결과를 낼 수 있는 게 교과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고교학점제 라인으로 가면서 5등급제로 변했고 5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몇 프로까지죠? 얼마나 아시는지 알고 싶어서 좀 1등급이 10%까지예요. 10%. 옛날에 4%였거든요. 10%니까 전국의 1등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많아진 건데 그렇게 되면 내신에 대한 대학들이 봤을 때 내신이 1등급이라고 해도 옛날 1등급은 아닌 거잖아요. 옛날 1등급이 더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신에 대한 평가가 좀 약해지면서 생기부가 좀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인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서는 교과 전형에서도 생기부를 10% 정도는 반영을 해요. 현재도. 그렇지만 최근에 메가스터디 전형연구소 소장님이 이제 메가스터디의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입시를 이렇게 입시를 연구하는 쪽이니까 연구소니까 그래서 크게 바뀌지 않겠다. 교과 전형이 현재랑 이런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 확정적인 거는 이번 년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교과 전형은 내신을 따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맞추면 된다. 그럼 이게 동광고 학생들한테 유리하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내신 따기가 좀 좋거든요. 동광고가 좀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동아리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가 이제 종합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학생부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학생부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죠? 말씀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인적사항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창체라는 게 있어요. 창의적 체험활동. 창체는 자동봉진이에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걸 학기별로 500자, 700자 정도씩 써주거든요. 그래서 이 4개가 창체 활동이 있고 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되게 많은 내용이 세특이에요.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라 그래서 과목별로 500자씩 써주는 게 있어요. 선생님들마다. 그럼 한 학기에 평균 한 6과목에서 7과목을 배우거든요. 그러면 5학기니까 3학년 1학기까지. 그럼 대략 한 35개 정도의 세특이 만들어지게 돼요. 되게 많은 거죠. 양이. 생기부의 대부분의 양을 세특이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 동아리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글이 써지는 거 말고 또 있는 데이터가 등급 나와 있겠죠. 아이들이. 자, 이 등급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면 종합전형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종합전형은 이런 전형이에요. 이따가 좀 제가 종합전형의 어려움도 얘기하고 준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 1.4등급인 대학이 있다고 보고 합격이 1.4에서 합격을 했었다. 그럼 1.4등급인 애들이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교과 전형은 1.3인 애랑 1.4인 애가 있으면 1.3이 붙어요. 높은 애가. 근데 종합전형은 이 둘 중에 1.4가 붙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전형이거든요. 근데 그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전형 중에 이제 크게 착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방금 생기부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등급이에요. 등급. 절대로 세특이 좋다고 해서 우리 일반고끼리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1등급하고 2등급이 있는데 특히 고교학점제는 등급 구간이 넓잖아요. 1등급과 2등급이 있는데 2등급 세특이 아무리 좋아도 1등급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등급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아까 양이 많은 게 뭐라 그랬죠? 세특이 중요하죠. 세 번째로 동아리 같은 데서 드러낼 수 있는 거는 사실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좀 생기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렇게까지 큰 비중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너무 무슨 걸지 봐라 쉽게 얘기하면 이거보다는 학생들이 해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급을 올려야 된다. 근데 애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좀 막히면 자동봉진 쪽으로 가요. 자동봉진을 어떻게 잘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데 가보려고. 근데 이게 또 웃긴 데이터가 뭐가 있냐면은 수도권 쪽에서는 종합전형으로 25% 정도 선발하거든요. 전체 전형 중에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25% 정도. 그 다음에 서울, 인서울권에서는 35% 정도. 근데 지방 쪽으로 가면 10%도 안 돼요. 지방 쪽에서는 65%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거든요. 근데 등급이 낮은데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건 이상한 거죠. 별로 안 뽑는데 등급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좀 공부가 괴롭고 그렇더라도 우리 학생들은 등급을 올리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일단은 알겠죠?
그다음에 동광고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를 내가 예를 들어서 수학 체험반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정원이 차거나 그래서 못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자율 동아리가 됐든 조금 넣어주려고 하든 뭐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어필하면 선생님이 자율 동아리도 만들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한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자율 동아리를 만든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학생들이.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 안 돼, 야, 딴 데가 이렇게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좀 더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체 활동 이런 것도 보시면 되고요. 또 중요하게 보실 만한 게 교육과정 편성표예요. 이건 우리 학생들도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뭐냐면 교육과정 편성표의 의미를 제가 얘기를 드리면 일단 보시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과목명 그래가지고 공통국어, 문학, 헌법과 언어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럼 여기 옆으로 가보면 1학년 1학기에 4학점이라고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그럼 1학년 1학기 때는 공통국어 1을 배우는 거죠. 4학점. 4학점이라는 건 일주일에 4번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2학점짜리가 있고 4학점짜리가 있으면 어떤 과목이 더 중요할까요? 그렇죠. 단순하게 보면 4학점이 더 중요해요. 교과 전형에서는 이걸 곱하기 4를 해주니까. 근데 종합 전형에서는 만약에 이게 진로 과목이라면 과학이다. 내가 물리학과를 갈 건데 이게 물리예요. 그럼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종합 전형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교과 전형에서는 이런 학점수는 시간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걸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문학 2학년 1학기에 문학이 1학기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2학기에 독서를 배우고 독서가 쉽게 다들 아시는 비문학이에요. 좀 어려운 딱딱한 글들. 근데 최근에 이제 성일고 학생인데 제가 컨설팅을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돼요, 이번에. 그 고등학교 2학년 1학기에 성일고는 이 교과 편제가 문학이에요, 문학. 그러면 지금 겨울방학에 수능 공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국어 수능 공부. 근데 국어 수능 공부 중에 어떤 부분을 하는 게 유리할까요? 1학기 내신을 잘 보려면. 아니, 지금 문학이에요. 그럼 문학을 하는 게 유리하겠죠. 비문학은 3학년 때 배워요, 성일고는. 근데 지금 비문학 위주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 학생이. 좀 뭔가 좀 안 맞죠, 매칭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요. 교육과정 편성표는. 그래서 선행을 뭘 할 거냐, 이번 방학에 어떤 공부를 할 거냐를 결정하는 데 되게 중요한.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니까 현재는 다 공통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학도 하고 비문학도 하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근데 2학년으로 들어가면 대부분의 선택 과목들이 형성이 되고 그때는 이제 이게 좀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과정 편성표는 하나 놔두고 매 학기 이제 방학 때마다 한 번씩 검토를 해봐야 되는, 이번 방학에 어떤 거를 공부할 건가. 학생들이 챙길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고요. 그게 안 되면 이제 학부모님들이 아시고 챙겨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 보면 이 편성표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는지는 아시겠죠? 그렇죠. 2학년 1학기 때 4학점, 미적분은 2학년 2학기 때 4학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저희가 좀 이제 정리를 좀 해놨죠.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걸 좀 보시면은 자, 우리 이공계로 지원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이공계 둘 다. 어제도 손 안 드시더니 오늘도. 그러면 문과다? 아직 못 정했나요? 이공계가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솔직히 이공계가 여기서 많으니까. 이공계 쪽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 1에 기하를 선택하게 될 거거든요. 수학에. 그렇죠? 근데 이 바로 직전에 2학년 1학기랑 2학년 2학기 사이에 있는 게 여름방학이잖아요. 여름방학 3주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미적분 1도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하까지 같이 공부하기가 쉽지 않겠죠. 이렇게 되면 이 기하 같은 거는 이럴 때 좀 봐놓으면 좋겠죠. 1학년 겨울방학 끝날 때 한번 봐놓고 그 다음 2학년 2학기 때 시험 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면 되게 좋은 상황. 그래서 매 학기마다 저희 학원에서 기하랑 확통 특강을 열어요. 매 방학마다 단기 특강으로. 그럴 때 이제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학원에서 안내가 갈 거예요. 이번에 동광고는 이과를 선택한 아이들은 기하를 들어라. 기하를 듣는 게 중요하다. 어머니들 좀 편하겠죠? 그렇게 해드릴 거고. 3학년 1학기 문제죠. 확통, 지금 대수, 미적원, 확통은 공통 과목이거든요. 다 해야 되는. 근데 여기에 확통에다 미적 2를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그건 되게 어려운 건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겨울방학이 있죠. 겨울방학 좀 기니까. 그래서 요거는 좀 그때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이런 택삼들 있잖아요, 택삼. 택삼들은, 그래도 동광고는 택삼이라 다행이고요. 통생고 과중이잖아요. 과학중점학교잖아요. 통생고는 이과생들은 택4예요. 4개를 해야 돼요, 과학을.
그럼 2학년이 됐을 때 이 과학 4개에다가 수학. 이때는 과학 3개의 기하까지 들어가거든요. 어쨌든 4개의 별도의 과목이 형성되게 되고, 그러면 부담이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회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우리 학원이 뭐 잘 되고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성남 수정중앙구의 토박이고 우리 학생들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설명회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걸 봤을 때 이렇게 만약에 이과 학생이라 그러면 여기서 3개 해야 되겠죠? 우라생 중에 여기서 3개 해야 되거든요. 지금 옛날에는 물투, 화투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화투 과목이어서 옛날에는 투 과목에서 전체 과목이 8개밖에 안 됐었어요. 과학이. 그 중에서 택 6 정도 했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지금은 택 9를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과목이 늘었어요. 3개를 해야 되는. 그죠? 그러면 과학을 잘해야 되잖아요, 이 공대생들은. 이 과학들의 출발이 여기에 있겠죠, 통합과학. 통합과학에서 배운 걸 가지고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것들이니까, 자세하게. 그래서 제가 이번 겨울방학 설계 영상을 찍었는데, 이공계를 지원하는 우리 예비고1 학생이라면 통합과학에 대한 선행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번 방학에. 그리고 통합과학을 잘해야 이런 것들도 다 잘할 수가 있는 것들이고, 우리 과학 선생님 피셜이, 우리 과학 선생님도 성남에 꽤 오래 계신 분이거든요. 분당에도 계시고 위례에도 계시고, 확실히 분당 위례 아이들보다 우리 아이들의 기본 수준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기초 수준이라는 건 중학교 과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등 과학 시험이 너무 쉬웠던 거예요, 학교에서. 그냥 프린트만 보고 들어가도 90점, 100점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 능력이 떨어진다. 근데 통합과학은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학교 시험이. 그러니까 중학교 것도 좀 이렇게 한번 개선하면서 고등학교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혹시나 이제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학생들도 내가 좀 여유가 있다, 능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여름방학이랑 겨울방학 있잖아요. 이럴 때 물리화학 같은 건 봐놓으면 좋죠. 단기 특강이라도, 온라인 인강이라도 방학 때 시간이 있으니까. 왜냐면 2학년 가면은 수학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도 3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미리 준비해 놓으면은 좀 앞서갈 수가 있어요. 자, 다행스러운 거. 그래서 이제 좀 희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면, 좀 다행스러운 거는 미리 준비하는 애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게 희소식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면 앞서가는. 분당은 준비하는 애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거기는 안 하면 큰일 난다. 이거 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1학년 때 우리 학생들도 물리화학 같은 거 봐놓고 통합과학 제대로 공부해 놓으면 되게 유리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육과정 편성표는 그런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선행 관련해서. 그러면 당장에 뭐 해야 되냐? 당장에. 지금 현재. 당장에는 다 공통과정이에요. 그 다음 고등학교 1학년 시험 이따 분석해드리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동광고 시험이 막 되게 어렵다고 보기에는 어려운데 한계가 어려워요. 하나가. 영어가. 그러니까 저희 영어학원 아니잖아요. 영어학원 아닌데 영어가 어려우니까 이번 방학에 영어가 어떤 식으로 나온다고 제가 들었냐면, 이제 영어학원에서 들은 얘기가, 이제 교과서나 어떤 범위에서 나오는 개수가 한 50% 정도밖에 안 된대요. 시험 범위에서 나오는 게. 나머지 50%는 약간 그냥 실력이 있어야 풀 수 있다. 수능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 보면은, 만약에 영어가 레벨이 좀 높은 아이들, 영어는 중학교, 초등학교도 좀 많이 시키는 편이니까, 레벨이 높은 아이들은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까지 했을 거고, 뭐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도 고등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1 모의고사 11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하반기 기준으로 한 8, 90점 정도 받고 있으면 한번 해볼 만하다. 1등급을. 근데 만약에 영어 실력이 많이 내가 뒤처진다? 그러면은 지금 방학 때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면 하루가 10시간을 공부한다 그러면 그 중에 3시간은 영어 해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동강고에 입학할 거면. 그렇죠? 그다음 나머지 과목들은 비교적 수월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과학 좀 봐놓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수능은 굉장히 중요한데, 수능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국어 수능 공부는 항상 비시즌에는, 내신이 아닌 기간에는 꼭 하고 있어야 됩니다. 국어 수능. 그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공부하면 좋겠다. 통합과학하고 영어 쪽 좀 신경 많이 쓰면서. 자, 평가 계획을 보시면은, 평가 계획도 학생들이 알고 들어가는 게 좋고, 여기도 특이사항이 하나 있어요. 말씀드릴 만한 게. 뭐냐면은, 이 집필평가는 1차 평가, 2차 평가가 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죠. 그래서 각각 30%씩 들어가죠. 그리고 나머지 40%가 수행평가죠. 수행평가 2번을 보죠, 이렇게. 근데 이 수행평가가 그러면 40%니까 단일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수행평가가 그 동안에 중학교 때도 그렇고, 그 동안에는 아마 감점 거의 없이 주고 그랬을 거예요. 그냥 좀 쉽게 내주고, 학교에서 뭐 다 알려주고.
근데 원래 고교학점주의 취지는 수행평가를 강화하는 거거든요. 강점을 많이 주고. 근데 현재까지는 그렇진 않아요. 현재까지의 움직임은 대부분 수행평가는 잘 주는 편이에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 일단. 수행평가는 굉장히 중요하고 수행평가를 하는 방향이 좀 많이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되게 가벼운 시험을 봤었어요. 학교에서. 그냥 시험지 주고 이거 내일 시험 볼 테니까 해갖고 와. 그러면 공부해가지고 가가지고 2점.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새는 대부분 어떤 특정 과목들을 제외하고 보고서를 내거든요. 발표나. 보고서를 내는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본광고에서 학생들의 생기부를 잘 써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생기부를 잘 써주고 싶은데 학생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학생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도 알아야 될 거고 그게 처음 스타트가 수행평가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국어에서 너 진로랑 연관돼 네가 가고 싶은 진로랑 연관돼 있는 책을 하나 읽고 보고서 써와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럼 보고서 써서 가면은 걔를 갖다가 생기부에 좀 반영해 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특이사항으로 얘기 드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 1차 지필평가 중간고사. 중간고사는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많은 시험이고 그러니까 뭐 좀 빠르게 하는 아이들은 중학교 때부터 벌써 했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중간고사 위주로 준비를 하고 있고 3월이 되면 또 중간고사 위주로 준비를 할 거거든요. 그럼 중간고사 시험은 준비가 잘 됐는데 1학기를 이 세 개를 다 합쳐서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1학기 등급. 그럼 어디가 문제가 될까요? 수행평가도 그렇지만 기말고사. 기말고사가 잘 아시다시피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월은 사실 좀 들떠요 분위기가. 중간고사 끝나고. 근데 6월 바로 끝나면 바로 시험이거든요. 7월에. 근데 그 시즌에 수행평가도 겹쳐요.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생각보다 적다 기말고사가. 그래서 기말고사를 잘 보는 사람이 1학기 내신 시험을 잘 보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은 해야 될 방향이 좀 나왔죠. 저희 학원에서 2월 말에 레벨업 테스트를 볼 거예요. 학생들 알고 있지 않냐? 내가 그 현장에서는 그거 거의 내신 시험에 준하게 준비를 시키라 그랬어요. 복습도 하고 긴장감이 있어야 되니까. 2월에 레벨업 테스트를 볼 텐데 그 레벨 얘기는 좀 이따 해줄 건데 그 레벨업 테스트를 학교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기말고사 범위까지 할 거거든요. 그럼 그쪽도 많이 보고 학교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게 되게 중요하다 기말고사가. 그래서 지금 횡렬, 그 다음에 확률, 경우의 수 이런 것들 배우기 시작할 텐데 그 부분은 대충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애들이. 눈앞에 안 보이니까. 근데 그러지 말아라. 알겠지? 그러지 말고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네요. 기말고사의 팀이다. 두 번째 수행평가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수행평가 아직 안 나왔는데 학교에서 수행평가의 평가 기준을 줘요. 가정통신문이나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안 보고 수행평가를 준비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만점의 기준이 있고 감점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즌이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은 학생들 포함해서 일단 그거 자료를 다운받아서 이 과목별로 어떤 게 만점 기준인지 보고 그리고 준비한다. 그게 또 하나의 어떤 꿀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학원에서는 작년에 좀 준비를 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좀 늦게 나와가지고 학교에서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이거 뽑으면 학생들 나눠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수행평가 세부 기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A를 줄 사람은 뭘 해야 하고 B는 뭐고 뭐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일반 정보에 대한 분석을 했고 지금까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종합을 좀 해보면 동아리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자꾸 자동공진에 하지 말고 등급 올려라 이런 얘기 한 거고 동아리에서 뭘 드러내야 되는지 조금 이따 얘기할 것 같아요. 생기부 중에. 그다음 두 번째는 그 교육과정 편제표 얘는 항상 보면서 방학 때 전에 선생님 뭐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수행평가 얘는 수행평가 기준 그 다음 기말고사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자, 내신의 난도를 보면 본광고는 원래는 이런 학교거든요. 최고 심화 문제는 이제 하나죠. 최고 심화 문제 이게 말이 최고 심화 문제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문제 하나. 그리고 좀 심화 문제 비용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많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그런 학교인데,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밑에를 보면은 요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여기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제 작년도 1학기 중간고사가 나왔던 거예요. 오늘 아마 3개년 시험지 다 드렸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거 한번 풀어보고 하면은 도움이 될 텐데,
저희가 판단은 이건 이제 강사들이 판단하기에 따라 좀 다른 거니까.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가 뭐 한 이 정도 된다라고 판단은 하지만 제가 시험지를 봤을 때의 느낌은 어쨌든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다. 제가 시험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1등급 것이 88.5였죠. 높은가요? 한 두 문제 정도 틀리는 거거든요. 근데 기말고사는 1등급 것이 82.6이죠. 시험 자체의 난도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확실히 기말고사 점수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말고사를 잘 보면은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고교학점제 3등급은 몇 %까지인지 아시나요, 혹시? 2등급은 34%까지예요. 10에서 34%. 3등급은 34%에서 66%까지. 그러니까 절반보다도 못하는 점수인 거죠. 그래서 못하는 아이들이 한 이 정도 점수. 이게 기준이었다는 거죠. 3등급 컷. 그죠? 2등급에 들어가려면 66.6은 받아야 되는. 3등급 들어가면 지방대예요. 2등급 들어가면 수도권이고, 고교학점제에서 요 바로 윗학년이 선배잖아요. 1기잖아요, 걔네가. 걔네 만나면 진짜 가관이에요. 이게 좀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전년도에 비해서. 그 전년도는 제가 학생들 만나서 컨설팅 할 때, 야, 너 몇 등급이니? 뭐 물어봤을 때, 선생님 저 4등급이면, 선생님 저 4등급밖에 안 돼요. 어떡하죠? 큰일 났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고교학점제 애들은 저 2등급 받았는데요? 이런 느낌. 2등급, 4등급 같은 거거든요. 무슨 말인가? 그죠? 2등급 그럼 은메달 딴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3등급도 동메달 느낌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 2등급은 수도권 대학 정도, 1등급이 인서울 기준. 그래서 1등급에 가깝게 점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에서 예를 들어 건국대 정도 라인이죠. 건국대가 서울권의 중위권 대학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건국대 기준으로 봤을 때 1.4 정도가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봐요. 종합전형으로. 그러니까 1, 2등급이 섞여 있으면 1.4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죠? 그럼 1.4등급 정도는 받아야 인서울에 지원해 볼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1등급이 많아야 된다, 일단. 1등급 따기는 옛날보다 훨씬 쉬워졌다. 이게 지금 1등급까지 88.5인데 옛날에는 90점대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두 개의 점수 차가 어떤가요? 좀 많이 나는 것 같은가요? 이렇게? 좀 많이 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위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한 번 진입하면 잘 안 떨어져요, 동강고는. 막 엎치락뒤치락하는 느낌이 아니라 한 번 1등급 찍으면 웬만하면 쭉 1등급을 찍으면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처음에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오늘 또 관심 가지고 들어온 친구들이라 내가 이제 잘 얘기해주고 싶은데 일단 2월 말에 있는 레벨업 테스트 오늘부터라도 계속 복습하면서 준비해요. 그게 핵심이야, 거기는. 수학 문제를 좀 볼까요? 수학 문제를 좀 보면은 보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본다고 한들 이게 어려운지 쉬운지 아실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어느 학교든 성일고 어렵다 그러지만 성일고도 8번 문제까지는 쉬워요. 8번 문제까지는. 그래서 1, 2, 3, 4, 5, 6, 7, 8이 다 여기 쉬운 문제들이거든요. 기본적인 문제. 근데 이제 9번 문제 쪽으로 가면은 이제 이 비율이 쉬운 문제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의 문제인데 9번, 10번도 어느 정도 지금 학생들 보면 풀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풀 수 있을걸? 자, 11번에 나머지 정리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거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요? 승희에게? 그죠? 아까 동광고가 전체를 봤을 때 효성고나 성일고, 미래한빛고보다는 쉬운 게 확실한데 근데 풍생고나 성남고보다 조금 어려운 편인 것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유형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중학교 때를 생각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일단 어려워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동광고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을 얘기해 주면은 일단 뭐좀 적어놓는 게 좋고 1학기 중간고사의 핵심은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가 좀 어렵게 나와요. 모의고사에서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고 자 그럼 제가 이제 팩트는 줬고 나머지 정리 좀 어렵게 나온다. 그럼 나머지 정리 쉬운 문제를 배우게 되면 쉬운 거는 그냥 쉽거든요, 되게. 그럼 그거는 이건 학교 시험에 안 나오는 거구나 생각하고 하면 되는 거야. 기본이고. 근데 내가 하다가 좀 막히는 나머지 정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학교 시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거를 공략해야 된다. 센으로 치면은 센 봐본 적이 있으시겠지만 센의 B단계가 있어요. A, B, C 단계가 있는데 B단계에 보면 상중하로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상에 가까운 문제들이 그냥 약간 고등학교에서는 그게 약간 유형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다. 그래서 센에 있는 상문제 정도를 풀어내야 학교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알겠지?
다만 센의 C단계나 모의 기출까지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해도 동광고는 어느 정도 결과 나올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동광고 시험의 어떤 트렌드. 그래서 나머지 정리가 또 하나 핵심이고. 근데 이렇게 보면 12, 13번, 14번, 15번 같은 것들이 12, 13, 14, 15번이 보시면은 문제가 좀 쉬워요. 이런 거 곱셈 변형 공식인데, 곱셈 변형. 하여간 학생들 다시 한번 얘기해. 학생들은 내가 좀 못 풀겠다 싶은 문제 있잖아. 걔네는 학교 시험에 나온다 생각해야 돼. 그 정도 레벨로 나와, 항상. 내가 좀 어렵다, 이런 거. 아, 이거 너무 쉬운데 이런 거 안 나와잖아. 1, 2, 3, 4, 5, 6, 7, 8에만 나오는.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곱셈 정리에서는 조금 이제 그래도 좀 유형을 잘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동일선상의 성일고 문제를 보면 약간 느낌이 달라요.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지 않나요? 되게 어려워 보이죠? 아까 그거랑 차이가 좀 있죠. 성일고 훨씬 어려워요, 시험 문제가. 어려운 문제 훨씬 많이 배정되어 있고. 그래서 동광고에 비해서는 훨씬 어려운 문제들이고 동광고가 훨씬 하기가 좋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유형집에서 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걔를 반드시 오해독을 해준다. 내 걸로 완전히 만든다. 그런 게 이제 핵심이 될 거예요. 저희가 매 시험마다 시험 대비 교재 다시 만들거든요, 새로. 거의 전년도까지 통합으로 만들었었는데 이번 연도는 학교별로 또 나눠서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평상시에 이제 이런 좀 어려운 막히는 문제들을 오해도까지 해주고 그때 다양한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은 그럼 되게 잘 볼 수 있겠죠. 학교 시험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데는 아니니까. 이것도 모르면 못 푸는데 또 사실 좀 아까 말했던 그런 정도로 공략할 수 있으면 되게 어렵다고 보긴 어려운 문제예요. 그럼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문제는 뭐가 있느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그 여기 변별력이 아무것도 안 적혀 있잖아요. 그죠? 기말고사도 변별력이 아무것도 안 적혀 있죠?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없었다. 우리가 판단한 그 시대에 손도 못 댈 만한 건 없었다. 다 유형집에 있는 정도의 수준의 어려운 문제들이 주로 있다. 그래서 센을 기준으로 한 3문제 정도를 공략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리고 1등급 컷이 95점이 아니잖아요. 80점 되잖아요. 그러니까 2문제까지는 여유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말고사를 보면 기말고사는 파트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중간고사까지는 이제 공통수학 원 과정이 함수 과정이거든요. 2차 함수, 2차 방정식 이런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쪽은 행렬하고 경우의 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확률 과정이기 때문에 완전히 파트가 다르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번에 이제 2월 달에 아마 반에 따라 좀 다를 거예요. 여기까지 배우는 반도 있고 조금 덜 배우는 반도 있고. 근데 요거 공부할 때도 이건 나중 얘기니까 이게 아니라 학교 시험에다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좀 약간 공수 1을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얘는 또 해볼 만할 수도 있어요. 완전히 다른 얘기니까. 그래가지고 좀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레벨 자체는 좀 비슷비슷해요. 아까 봤듯이 되게 어려운 문제 없는데 논술형을 좀 보면은 논술형 1번하고 논술형 2번인데요. 어떤 게 어려워 보이시나요? 이게 어려워 보이죠? 그죠? 논술형 2번은. 항상 논술형 마지막 문제가 조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고 심화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고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 시험 볼 때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그 월말 테스트도 보고요. 쪽지 시험도 보고 그다음에 뭐 시험 가까워지면 모의 테스트도 보고 그럴 텐데 시험 볼 때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연습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논술형을 먼저 푸는 게 맞는 학생이고요. 50분 내로 소화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어느 번호 정도가 어려운지 알고 있잖아요. 이 객관식 후반대 번호가 어려운 거거든요. 객관식 그러면 한 12번까지 쭉 풀고 그 다음 논술형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한다든가. 근데 이거를 제가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는 건 학생마다 달라요. 저는 쭉 푸는 편이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근데 학생마다 논술형 먼저 푸는 게 또 저는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있고. 다만 지금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랑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험에 대한 연습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 맞추는 연습. 모의평가. 그래서 시험지를 분석하면은 그런 작전들을 좀 세울 수가 있죠. 그래서 전년도 시험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분석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해볼만 하다. 성일고 논술형 4번은 이렇게 생겼어요. 8점짜리인데 되게 어렵죠. 일단 달려있는 게 뭔가
복잡하게 생겼죠. ZNS를 해가지고 거의 못 풀거든요. 제가 수학 잘하거든요. 잘하겠죠? 근데 50분 안에 성일고 문제 다 맞출 수 있냐? 그러면 약간 삼각형? 그래요. 동과고 다 맞출 수 있냐? 그러면 한 30분이면 다 풀죠. 약간 이런 정도. 그래서 좀 안심하면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들 위주로만 준비를 잘 해주는 거다. 그리고 상위 경쟁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신 따기가 좋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괜찮다. 준비하니까. 그리고 주요 변별력 문제 저희가 쓰는 교재들,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든 시험 대비 교재들에서 많이 매칭이 됐어요. 유서문학 매칭되는 것들을 항상 분석하고 있고, 학원에서. 그래서 내년도에 시험 볼 때 동방고는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믿기지 않은 어떤 그런 실적들, 고3 기준이거든요. 고3 이과반 기준. 고3 이과반에 1등급이 9명이 있는데 그 중에 8명이 저희 학원에 들리고 전년도는 9명 중에 9명이 다 저희 학원에 들렸어요. 동광고에 1등급 애들, 다른 학교도 뭐 많이 있지만 동광고는 특히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해요. 동광고는 되게 좋은 스토리들이 이런 거. 아니면 성실히 이런 거. 갑자기 확 오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시험 수준의 난도가 막 엄청나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어느 시즌에 자기가 되게 열심히 했을 때 좀 결과가 날 수 있다. 물론 동광고보다는 성남고나 성남여고가 이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체인지들 20점 이상 올라가는. 근데 동광고도 그게 가능한 학교다. 그게 안 가능한 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가능하니까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볼 만한 어떤 의욕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분석을 한 것들이고 중간 기말고사에 대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지저분한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지저분한 계산이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학생들 공부할 때 제가 성일고 아이들한테 어제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성일고는 1번에서 8번까지 문제를 빠르게 푸는 게 중요해요. 쉽거든요. 그래야 뒤쪽에 시간을 남기니까. 그럼 평소에 쉬운 문제를 풀 때 어떤 연습을 해야 될까요?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세워라 내워라 하지 말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동광고도 이런 연산을 할 때는 빠르게 하려고 하는 연습이 항상 돼야 되죠. 그렇죠? 뭐 당연한 얘기지만 동광고 특히 지저분한 계산이 좀 많을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니까 연산 쪽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쓴다. 또 여기도 이런 것도 또 핵심이죠. 시간 관리, 계산 실수죠. 시간 관리는 아까 제가 테스트에 대한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으면 좀 깊게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실수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저도 그런 생각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공부할 때. 근데 그런 생각을 해야 교정이 되죠. 그냥 뭐 실수해도 뭐 이러면 뭐 시험 끝나고 와가지고 애가 원래 실수를 많이 해요. 이거는 중학교 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그래버리면 대학교 입시에 바로 시켜야 되니까 평상시에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좀 긴장감 가지고 해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학원에 이제 레벨들이 있는데 제일 높은 레벨이 하이엔드 레벨인데 하이엔드 레벨은 탄생을 안 했어요. 아직 그만한 대상자가 없다는 얘기고 하이탑 레벨이 그 다음 레벨인데 하이탑 레벨에서도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고려대 그 다음에 이화여대 이번에 간 애들 중에 그 다음에 작년에 서강대 아까 한참 있었는데 제가 이따 알려드릴 텐데 그런 아이들이 하이탑반에서 이제 간 애들이 많거든요. 하이탑반에서 이제 쓰는 교재들이 고쟁이나 블랙라벨 같은 책들을 써요. 심화 문제. 사실 그렇게 되면 동광고 시험은 사실 쉽거든요. 그 문제 수준만큼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우리 학원에 다니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레벨이 올라가야 돼요. 아이들의 레벨이 올라가면 쓰는 교재가 달라지게 되고요. 쓰는 교재가 달라지게 되면은 그걸 소화하면 동광고 시험 충분히 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아까 2월 말 레벨업 테스트 중요하다고 했고. 그래서 동광고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1등급이 나오냐면은 저희가 그 다음 레벨이 C1XY예요. C1X반, C1Y반. C1X반은 C1 중에서 좀 잘하는 반이거든요. 거기는 하이탑반하고 비슷한 교재를 써요. 뭐 고쟁이나 등등. C1Y반이 센이나 이런 책들을 쓸 거예요. 근데 그 정도에서도 충분히 1등급 나오거든요. 동광고는. 그 밑에 C2X반, C2에서 좀 잘하는 반. 걔네도 센 비슷한 책을 써요. 그러니까 이 두 개씩 없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도 1등급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C2Y반으로 가면 이제 라이트 쌤이 쓰거든요. 그러면 좀 어려운 문제를 잘 못 봐요, 아이들이. 근데 학교 시험은 그런 문제가 한 30% 정도는 되거든요, 항상.
근데 보게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본들 소화를 못해요. 쉽게 얘기해서. 그 밑에 것도 어려워하는데. 그죠? 공강고는 기억에 남는 스토리가 라이트센 되게 못하는 학생이에요. 40점대. 근데 라이트센을 배우는 C2반이었는데 그 친구가 다른 과목들은 잘했는데 저랑 컨설팅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뭐다 모해동만 하자 라이트센에. 걔가 그 다음번에 2등급을 받았거든요. 9등급제에서. 40점대에서 85점까지. 물론 찍어서 한 게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만 해도 어쨌든 동강고는 어느 정도까지 점수가 좀 올라갈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레벨을 좀 그 정도로 가져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트렌드는 동강고 풍생부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동강 풍생부 애들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상위권 애들이 우리 학원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1학년 때 하던 듯이 했더니. 다시 말하면 2학년 때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2학년 때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냥 1학년 때 좀 너무 쉽게 공부하는 경우는 2학년 때 점수가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수능을 겨냥하면서 어쨌든 최대한 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한다.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고3 때 난도도 있고요. 자, 동강고 요약을 또 이제 해놨죠. 보시면은 뭐 입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제 저기 적혀 있는 대로거든요. 동강고가 작년에 대학을 그래도 좀 잘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동강고 자체 내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고 그 고등학교 설명회 가보셨죠? 가보신 분 계시죠? 다른 학교 설명회나 아닌가? 가보시면은 입결을 발표 안 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못 간다는 얘기죠. 좀 잘 가면은 좀 자랑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학원에선 어떻게 보냈냐고 얘기하셔서 이번 연도에는 작년이네요. 이번 연도에는 뭐 그런 것들 빼고 고려대, 과기대,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숭실대, 이화여대, 이화여대, 동국대 이런 정도고 작년에는 동국대, 서강대, 경희대, 동국대, 숙명여대, 중앙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동덕여대 이런 정도가 이제 인서울권에 좀 괜찮은 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동강고 아이들 준비를 여기 되게 다양한 전형이 있어요. 교과, 그다음 종합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무관 편제는 중등 내신 플러스 3모 결과로 입시전략반을 이제 뽑는데 입시전략반에 뽑히면 당연히 학교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한 번 이제 딱 했다고 해서 뭐 계속 가는 게 아니거든요. 중간에 이제 갈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남는 게 가장 중요해요. 처음부터 들어가는 것보다는 끝까지 남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뽑는 기준이 모의고사랑 내신 성적이잖아요. 모의고사도 같이 가야 된다. 동강고가 모의고사를 반영하는 이유가 있겠죠. 성일고도 모의고사를 반영하거든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수능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 드릴 건데 수능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 동네에서 수능으로 대학을 가야겠다라는 움직임이 잘 없어요. 왜 그렇죠? 수능 어려워서? 저 수능 세대고 저는 98학번이에요. 98학번인데 하여간 수능이 어려워서 한 번밖에 없으니까 이게 약간 좀 쪼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맞이하는 예비고일들의 생각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느낌이 바뀌고 있어요. 성일고 학생들 내신 따기 어려운데 인서울을 가고 싶은 애들이 있겠죠. 그죠? 그게 사실은 분당이나 강남권에 있는 트렌드거든요. 걔네 다 인서울에 좋은 대학 가고 싶어 하는데 내신 점수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정시 전략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분당이나 강남이나 뭐 휘문고나 낙생고나 거기도 1등급은 20명이지 않을까요? 퍼센트잖아요. 그죠? 1등급 받아야 서울대, 연대고대 가는 거잖아요. 걔네는 자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2등급에서 서울대, 연대고대를 뚫을 수는 없어요. 자사고는 2등급에서 뚫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입결을 실제로 보면은 뭐 낙생고 같은 경우는 50명 정도가 스카이권을 가요. 50명 정도가. 그럼 걔네는 뭘로 간 거죠? 정신논술이잖아요. 그죠? 우리 동네가 입결이 좋지 않은 이유는 정신논술 쪽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 위쪽에 뭐 예를 들어 1등급을 받은 아이들의 입결은
큰 차이는 안 날 거예요. 뭐 학교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도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복역점제 라인에서도 바뀌고 있고 정시 전략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예전보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어려운 학교에서 등급 단위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 수능 공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시 때문이 아니라 교과 전형도 제 애제자가 있는데 성남여고 학생인데 얘 내신 1.3 막 이랬거든요. 연세대 고려대 무조건 가는 내신 최저를 못 맞췄어요. 요번에 고신대 의대 들어간 친구도 작년에 최저를 못 맞춰서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능 최저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모의고사 공부를 잘해놓으면 나중에 약수령 논술이라는 전형도 있어요. 내신하고 상관없이 국민대, 가천대 이런 데 좀 지원해 볼 수 있는 전형. 그래서 두 개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동광고는 수능 준비가 잘 되는 학교냐? 그러면 그렇진 않아요. 좀 학교 시험이 어려워야 수능 시험이 준비가 잘 돼요. 근데 고등학교 수능 시험을 또 준비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영어 내신 어렵다 그랬죠 제가. 수능형으로 나온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으로 가게 되면 시험 어려워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과목들은 전부 다 수능 출제 과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연구된 것들이 많은 거예요. 수능 문제들이 나와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수능 점수가 좋은 아이들이 학교 내신도 좋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생각하는 현장이에요. 선배들이 얘기해 주는 거죠. 비슷하나 문과가 조금 많은 편. 매점과 자판기가 없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 그죠? 그 다음에 크노스페라는 동아리가 좀 유명하다고 하네요. 내신 따기가 쉽고 생기부 관리를 잘해주는 편이다. 입시 전략반을 많이 밀어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생기부 얘기 제가 좀 이따 할게요. 자, 학교에 대한 얘기는 전반적인 얘기는 끝냈고요. 이제 그냥 전체적인 얘기들. 입시, 대입 성공 로드맵. 자, 내신 평가 방법에 아까 과학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옛날엔 절대평가 과목들이었어요. 물리 2 이런 것들이 ABC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대평가가 병기되게 되었기 때문에 이공계든 문과든 선택 과목에는 상대평가 점수가 나올 거예요. 등급이 1등급, 2등급 이런 식으로. 그럼 등급 과목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그러면은 내신 등급의 구간은 넓어지지만 내신을 평가하는 과목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다 잘해야 된다. 대부분의 과목들을. 1.0을 다 받는 아이들 있잖아요. 1.0을 다 받은 아이들. 고격점제는 1등급을 받기 쉬워진 게 사실이잖아요.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작년 선배들은 성일고에 2명, 풍생고에 2명, 성남고는 없고 동광고에 2명 있어요. 그러면 1.0이면은 서울대 지준이 3명까지로 확장했거든요. 이번에 복정고에서 서울대에 2명 갔어요. 복정고 별로 안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시지 않아요? 그죠? 근데 서울대 지준 2명 붙였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저는 매년 입결을 보기 때문에 그 학교의 그 당해년도 입결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계속 바뀌거든요. 잘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어쨌든 내가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상대평가 병기되기 때문에 모든 감이 중요해진다. 자, 수능 시험의 변화도 보면은 이거 있잖아요. 다른 것들은 뭐 둘째치고 있고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최저 맞출 때 탐구가 등급이 좋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고1 때 배우고 고2, 3 때는 안 배워요. 그러면 매 고2, 3 방학 때는 얘에 대한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미 1학년 때 다 배운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얘도 방학 때마다 수능 공부에 나의 계획표에 넣어두면 되게 좋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수능 시험은 여전히 9등급제예요. 그러니까 내신은 5등급제지만 수능은 9등급제이기 때문에 1등급이 4%거든요. 그죠? 2등급이 11%고. 그러니까 얘는 변별력을 좌우하기가 좋고 서울권의 인서울의 괜찮은 대학에 교과 전형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러면은 사실 상당한 부담이 되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특히 이 중에 국어 영어는 이거는 진도가 있는 과목이 아니거든요. 국어 영어는. 그러니까 미리 계속 좀 공부를 해서 수능 시험이 좋아지면은 그러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약수령 논술도 국어 과목이 있고. 그런데 이제 현장의 문제는 뭐가 있냐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한테 예를 들어 제가 예비고3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를 붙잡고 컨설팅 받으러 온 애한테 너 국어 수능 몇 문제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선생님 45문항이고요 3점짜리가 10개예요 라고 대답하는 애가 별로 없어요. 몇 문제인지도 모르는 관심이 없는 거죠 수능에. 그래서 오신 분들은 수능에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이걸 지켜요.
자, 종합전형에 대한 얘기랑 생기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이게 건국대의 경쟁률이에요. 건국대 경쟁률을 보시면 이게 이제 종합전형의 경쟁률이고 17대1, 11대1, 18대1, 20대1, 30대1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부등급제에서의 경쟁률이고 평균 잡음이 20대1 정도 된다고 봐요. 20대1. 근데 고교학점제에서는 한 2.5배수 정도 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50대1. 등급 구간이 넓어지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안 보고 30대1 정도만 된다고 볼게요. 30대1. 고교학점제에서. 30대1인데 30명이 합격하는, 선발하는 학교예요. 학과예요. 반도체 학과가 이번에 30명 선발. 경쟁률 30대1. 그럼 몇 명 지원한 거죠? 900명이에요. 900명. 900명 중에 합격생은 30명. 870명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다 똑같은 1.4등급 애들끼리 모여서 비슷한 등급대 애들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일부는 하향 지원하고 일부는 상향 지원했겠지만 어쨌든 그 등급대 아이들. 그럼 비슷비슷한 점수대 아이들이 모여서 비슷비슷한 점수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뭐가 좋아야 붙는지 알아야 뭘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생기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부에서 어떤 이상한 정보들도 많고 그런데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생기부는 이 세 개의 역량을 평가할 거예요. 생기부의 평가라는 거는 생기부를 전체를 평가하는 거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뭐라 그랬죠? 등급, 그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등급도 들어가 있고, 세특도 있고, 뭐 이것저것을 봐서 그 중에 학업 역량이 뛰어나냐, 진로 역량은 어느 정도 되느냐, 공동체 역량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를 건국대 같은 경우는 3대 4대 3으로 평가하지만, 고려대 같은 경우는 5대 3대 2로 평가하거든요. 학업 역량이 더 높게 평가하는. 과마다 다르고 학교마다 달라요. 평가의 퍼센트가. 근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학업 역량이라는 건 학업을 얼마나 잘하냐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봉사활동에서 증명할 수 없잖아요. 동아리나? 그렇죠? 어디서 증명될까요? 등급이죠. 그렇죠? 일단 등급이 좋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왜 생겼냐면 A 학교랑 B 학교가 있는데 A 학교가 훨씬 어려운 학교예요. 낙생고예요. 동광고랑. 그렇죠? 정말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낙생고랑 풍생고랑 그랬겠죠. 풍생고 나왔으니까. 솔직히 낙생고 1등이 훨씬 잘한 거죠. 1등급끼리 비교하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어. 하지만 2등급은 낙생고 훨씬 잘한다. 근데 낙생고가 잘하는데 이걸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낙생고에 얼마나 불공평해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거기에 표준 편차라는 데이터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난이도를 반영하거든요. 근데 고교학점제에서 표준 편차 없애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대학들이 반발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뽑냐, 애를. 그래서 성취도 분포를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성취도 분포가 표준 편차랑 비슷한 의미를 가져요. 그랬을 때 동광고는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느 학교에 비해서? 낙생고 같은 학교에 비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종합전형으로 예를 들어 스카이권을 뚫으려고 하잖아요. 스카이를 뚫으려고 하면 스카이에 모이는 애들이, 종합전형에 모이는 애들이 이런 상황, 870명 떨어지는 상황에서 모이는 애들이 자사고 애들, 특목고 애들, 그 다음 낙생고 애들, 이런 애들 많이 모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동광고로 들이대면은 일단 1등급에서부터 마이너스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대 같은 데는 좀 붙는 경우들이 나오는 게 종합전형이. 고려대는 학업 역량을 되게 우수하게, 되게 높게 쳐줘요. 그러니까 등급을 좀 우선시해주는 이화여대도 그렇고. 근데 뭐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성균관대 합격사례 거의 없어요. 성균관대는 탐구활동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근데 경희대 정도에 한번 해보려고 한다? 그러면 그건 일반고들끼리 싸우거든요. 그럼 동광고 크게 불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 학업 역량의 내용이고, 그리고 또 하나, 학업 역량에서 870명을 제끼려면 1학년 때가 어려울까요? 3학년 때가 어려울까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1학년이 어려운 거예요? 3학년이 어려운 거예요? 3학년이 어렵지 않나요? 과목도 더 전문화되어 있고. 똑같이 1.4를 받았더라도 1학년 때 1등급이다가 3학년 때 2등급 된 애가 있을 거고, 1학년 때 2등급이었는데 3학년 때 1등급 된 애가 있겠죠. 어려운 과목이 1등급이고 쉬운 과목이 2등급 애가 있겠죠. 이거에 따라서 이 학업 역량의 점수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상향곡성 굉장히 중요해요. 상향곡성. 어려운 시험 잘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학업 역량을 좌우하는 포인트가 될 거고. 그리고 나서는 탐구 역량인데요. 탐구 역량. 생기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2월 말에 저희가 야탑 청소년수련관 빌려놨어요. 지금 중원구 청소년수련관. 거기에 저만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또 연사 초청해가지고 메가스터디에 입시전략 뭐 소장님 오셔가지고 하실 텐데, 그때 좀 더 이제 강론들은 된다고 보고, 제가 하는 건 건축학 개론, 오늘 개론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은 이 탐구 역량들은
똑같은 이제 거의 비슷한 데이터의 1등급 중도 있어요. 이 중에 하나는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보는 게 이제 세택 쪽이겠죠. 세택 쪽에서 봤더니 얘가 좀 더 잘한 것 같은 거죠. 그럼 얘를 좀 평가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세특의 의미가 돼요. 전체적으로 등급을 뒤엎기는 어렵다. 세특도 평준화됐어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요새는 다 잘 쓴대요. 웬만하면.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되게 강점을 가지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진로 역량에서 중요한 거는 역시 전공계열 관련된 교과서 지도. 그러니까 만약에 물리학과를 가는 학생이면 물리 점수가 줘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공계는 주로 수학, 과학 점수가 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인문 계열 쪽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점수. 근데 경영이나 경제학과는 전반적으로 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진로 과목의 교과서 지도가 될 거고요. 여기서는 동아리가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진로 활동이나 좀 경험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까먹겠지만 내가 계속 얘기해 줄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 설명 영상 주면 꼭 봐야 돼. 까먹겠지만 또 얘기해 주겠지만 뭐냐면은 구체적인 사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돼요. 진로 활동이든